안녕하세요, 풍신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세계에 출연하신 김희애 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정민년 양띠해에 태어났고요. 갑진월이라고 해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 태어났고요. 정사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진월의 정사 그러면 대체적으로 상관격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토관되어 있는 간목을 보고 정인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격이든 상관격이든 둘 다 관이라고 하는 수의 기운이 필요로 하는 건데요. 이 사주에서 수라고 하는 물의 기운이 없으니 이것은 파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격국론에 있어서 파격이라는 것은 격이라고 하는 조직생활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가 프리랜서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상관격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 자신을 포장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체능적인 자질이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일지에 겁재를 두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과 창조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간목이 정화를 받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진중에 개수가 간목을 생하고 있는 형태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또는 자기가 배웠던 것을 자기 것화 시켜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맡은 배역에 대한 수용 능력, 그러니까 배역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배역에 대해서 내가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월의 간목이 이렇게 투관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 거, 자기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상관격이 되었는데 재성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저것 벌리긴 하는데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창의적인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기획을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준다거나 가르친다거나 하는 것들은 잘할 수 있는데요. 무언가를 돈으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소녀 같은 순수함 또는 꿈꾸는 소녀 같은 이런 것들 있죠. 꿈과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배우자 운에 있어서 관은 배우자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사주에서 관이 없으니까 용신이라고 하는 인성을 쓰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성을 썼으니 배우자가 좀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적인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뜻하겠고요. 갑진 백호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활동성이 많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활동성이 많은 직업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백호가 발동하게 되어서 배우자분의 건강 또는 부모님의 건강 또는 본인의 건강 이런 것들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제 직업적으로 군, 경, 검, 의료계통 쪽 또는 정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겠고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 백호의 기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때 이런 쪽으로 갖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사주에서 관이 약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있다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만족한다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나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집중할 수 있다거나 남편이 나를 특별히 챙겨주지 않더라도 나는 나 나름대로 내 생활을 즐기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주에서 겁재가 상관을 생하고 있다는 것은 자녀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건데요. 운의 흐름이 지금 상관 생재하는 재운을 살고 있거든요. 인성용신자가 재성운을 사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인성을 극받은, 인성의 극을 받은 상관은, 그러니까 인성이 상관을 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성이 인성을 극해버리면 상관이 살아나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집에서 노는 가정주부 하기 힘듭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인성이 천간으로만 있으니까 지지에 있는 인성보다는 천간에 있는 인성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 재성이 인성을 이렇게 극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상관이 살아나면 경관하게 되죠.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진다거나 직장인들은 직장을 관두게 된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배우들은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러한 운이 왔을 때 그러한 배역을 맡는 거, 이걸로 운을 떼마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올해 경자년이 왔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와서 이렇게 간목을 극하게 될 경우에 상관이 살아나서 경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한다거나 또는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배우자와의 사이가 안 좋아야 되잖아요. 작년, 올해 뭐 이러면 대체적으로 이혼을 하는데, 배역이 지금 부부의 세계라고 해서 배우자와 갈등하는,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참 배역을 잘 맡았구나 하고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운에 있어서도 경수라고 백호를 건드는 운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월주에 있는 백호는 직업성 또는 배우자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시에 있는 백호는 자녀를 출산을 할 때 난산하였는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45세가 넘어가면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대장이라든지 또는 신장과 관련되는 또는 부인과 관련되는 질환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발동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는 것을 뜻하는데, 시기적으로는 2018년 그리고 2021년 이런 때 발동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백호가 발동할 거니까. 그러면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자미두수 판을 같이 가지고 나왔거든요. 자미두수 판에서 저는 자미두수를 인연의 그 배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명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뜻하는 건데요. 명궁에 태음, 천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음이랑 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라고 하는 지지에 있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이 자궁의 태음, 천동을 했을 때 천동의 낙천적인 성향과 태음의 깔끔한 성향 그리고 조용한 성품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록을 보고 그러면 생각이 바르고 순수해서 조용하고 침착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대궁에서 녹존하고 봤죠. 이렇게 되면 이 사주는 성향 자체가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동 자체가 낙천적이고 태음 자체가 약간 부드럽고 여성성이 강해서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고 애정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늘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태음이 화기를 만났을 때, 지금 이 화기를 만났거든요. 언제 만났냐면 이때 만난 거죠. 53세부터 62세 사이에 화기를 만났거든요. 이렇게 만났을 때 운에서 천상을 만나면 좀 좌절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천상이 2023년 정도에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시기가 됐을 때 좀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성격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좀 잘 속는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래는 자음의 천동 태음 같은 경우에 그 좀 죄송한 말이지만 첩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자가 녹존을 보고 길성을 다 봤거든요. 이 삼방사정에서 길성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주는 첩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기 역할 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는데요. 만약에 화기를 본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삼방사정에서 이렇게 삼각형 되어 있는 데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첩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 태음, 천동 이렇게 되면 배우자 운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배우자궁을 보면 여기 부처궁이라고 되어 있죠. 배우자궁을 보면 주성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에 대한 존재감이 약합니다. 이것을 이제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볼 때 배우자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주에서도 관이 약하고 식상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배우자를
윗사람으로 모시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내 생활에 충실할게. 너도 네 생활에 충실해. 대신 그런 거 있잖아요. 품위는 유지하게 해줘. 즉 바람을 피거나 문제를 만들지만 말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성이 비었을 때 대궁에 있는 것을 쓰거든요. 그러면 대궁이 진궁에 천기천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우자궁에 천기천량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좀 머리를 쉬지 않고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머리 쓰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천량 그러면 그 좀 염려하고 간섭하는 기운이 강해서 말재주도 뛰어나고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무 스타일, 보좌관 스타일의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기천량 그러면 꼼꼼하고 약간 노숙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가 배우자가 원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는 그 되게 꼼꼼하고 치밀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 그러면 되게 피곤한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머리를 많이 쓰니 그냥 학자로 남는다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머리를 많이 혹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주에서 자녀궁 그러면 자녀궁에 염정파군 이렇게 되어 있죠. 염정파군은 염정의 보수적인 성향과 파군에 좀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성향이 만났기 때문에 가끔은 그 감정의 기복이 좀 많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 감정의 기복이 좀 많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서 굽히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붙잡으면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보통 저는 이렇게 봐요. 첫째, 둘째 이렇게 보거든요. 둘째 자리에 우필하고 문곡 이렇게 있죠. 우필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같은, 자녀가 좀, 첫째는 천월 그래서 어른스러운 그런 기질이 있다면, 둘째는 되게 친구처럼 편안한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주성은 대궁에 있는 태양 거문 그랬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허세가 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거문은 약간 말이 뼈 있는 말을 잘해요. 약간 투덜거리거나 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임량자 보무에서 양이 철양이 이렇게 관록궁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배우자 궁의 록이, 아니 본인의 록이 배우자 궁에 떨어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배우자한테 그래도 애정이 있어요,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우자 궁에 있는 경일 무운동 그랬는데, 경일 했으니 배우자는 첫째보다 둘째를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첫째는 기무 그래서 이렇게 부모궁으로 떨어졌거든요. 첫째는 내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김희애 씨의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김희애의 부모님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되게 이제 기무탕 양곡 그래서 이게 이 문곡 화기가 붙었거든요. 그러면 첫째는 둘째에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둘째가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뭔가 이것을 챙기고 수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형적인 장남이 태어났습니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무탐했으니까 첫째든 둘째든 다 부모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그러니까 김희애 씨의 부모님과의 관련성이 있어서 첫째든 둘째든 즉 첫째 둘째는 외갓집에 조금 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조금 더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혜애 씨가 돈을 벌면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대한에서 지금 대한의 학위가 명궁에 떨어졌고 지뢰궁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년에 갑진하고 서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지뢰궁에 화기로 떨어져 있는 것까지 같이 연동을 해보자면 건강에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대한 학위하고 그리고 선천 학위가 이렇게 부모궁에 공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록이 떨어지게 될 경우, 즉 이게 2018년 19년 하면서 이게 화기가 발동하거든요. 부모궁 또는 재물운 재백궁 그랬거든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하면서 금전적인 손실이나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쪽의 건강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정도로. 경일무음동 그랬거든요. 올해도 경일무음동에서 올해도 이제 무곡의 화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부모공이 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부모님 건강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부모님 자리에 이렇게 화기 떨어져 있거든요. 백호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부모님 건강, 그리고 내년에는 본인 건강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순수하고 여성스럽고 낙천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인성용신 그랬으니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참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운에서 재극인하고 들어왔으니까 자기 합리화 하지 마세요, 또는 돈에 욕심 내지 마세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에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인성용신 그랬으니까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올해 그러면 부부의 세계 드라마 잘 되겠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상관이 격으로 상관격이 정제를 받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수입원을 지켜나갈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평타 이상은 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인성을 극했으니까 이 배역을 맡아서 하면서 나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일을 할 겁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올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운이 왔고요. 수입원이 안정이 될 수 있는 시기도 왔지만 원래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시기인데, 배역으로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이혼하는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 운땜을 배역으로 했습니다 하고 좋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걸로 오늘 김희애 씨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